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할 경우 희망 공모가 밴드는 27만 3천원에서 33만 2천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모주린이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에서 15일 청약을 진행하는 또 다른 대여 크래프톤에 대해 알아보고 공모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크래프톤은 게임의 개발 및 퍼블리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글로벌 게임 회사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배틀그라운드가 있으며 테라, 엘리온과 몇몇 캐주얼 게임들이 있습니다. 작품 중에서는 단연 배틀그라운드가 유명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모바일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용량 상위 모바일 게임 순위에서 2018년, 2019년 2위, 2020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임입니다. 크래프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18년 2,510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였고 2019년 2,788억, 2020년 5,562억의 순이익을 나타냈으며 2021년 1분기에만 1,941억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크래프톤의 매출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갈수록 A사의 매출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A사는 바로 중국의 텐센트입니다. 크래프톤은 그동안 텐센트의 화평 정형과 연관이 없다고 밝혔었는데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에 로열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현재 높은 순이익은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이 대부분이라 만약 텐센트와의 거래가 틀어진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매출에 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크래프톤의 주관사는 총 6곳입니다. 다만 그중 외국계 증권사인 크레디트 스위스, 시티그룹, JP모간은 일반 투자자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청약일은 7월 14일에서 15일이며 환불일은 19일로 역시 이번 공모도 환불일을 4일로 결정하였습니다. 크래프톤의 공모가를 정하기 위한 비교 그룹은 월트 디즈니, 네디즈, 액티비전 블리자드, 일렉트로닉 아츠, 넥슨,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워너뮤직 그룹, NC소프트, 넷마블 이렇게 비교를 하였는데 비교 그룹을 저렇게 정한 이유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외에도 IP를 활용한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국내 상장 회사만으로는 적절한 비교회사 선정이 불가능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크래프톤이 게임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작년 8월 드라마 제작사인 히든 시퀀스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약 1년이 지난 현재 가시화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디즈니 같은 그룹과 비교를 하는 것은 정말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비교를 했는지 살펴보면 비교 기업의 2021년 1분기 실적만을 적용하였고 크래프톤 역시 2021년 1분기 실적의 4배를 곱하여 1년의 실적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매 분기마다 실적이 달라지는 기업들이 많은데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와 어떻게든 공모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난 이노뎁의 1분기 실적은 마이너스였습니다. 1분기의 순이익만을 보고 계산을 한다면 이노뎁은 상장하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것도 우선 넘어가고 보면 퍼가 가장 높은 일렉트로닉 아츠와 가장 낮은 넥슨을 제외하고 나면 평균 퍼는 45.2배로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한 주당 평가가액은 67만 7,539원이며 할인율은 17.8%에서 32.4%로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45만 8천원에서 55만 7천원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공모가액 밴드를 제가 선정한 회사들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2020년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였고 시가총액이 높은 국내 게임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선정된 회사는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이며 평균 퍼는 37.63배로 계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래프톤도 2020년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당 평균 펄을 적용한 평균 시가총액은 약 20조 정도가 됩니다. 이를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보면 주당 평가가액은 400만 4,358원이 됩니다. 기존 공모가 밴드 하단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며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할 경우 희망 공모가 밴드는 27만 3천원에서 33만 2천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현재 정해진 공모가 밴드 가격은 이런저런 방법들을 모두 동원해보고 계산을 해보았을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게 잡혀지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크래프톤 공모에는 구주 매출이 30% 있습니다. 이 구주 매출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벨리존 유한회사는 사실 크래프톤의 의장을 맡고 있는 장병규님이 설립한 사모투자펀드입니다. 즉 이번 공모로 인해 엄청난 금액을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다른 임원들 또한 구주 매출로 주식을 매각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주주가 많은 데다 최대 주주의 지분 또한 아주 높지 않은 상황인데 구주 매출로 내놓는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배정 주식을 살펴보면 우리 사주에 약 201만 주, 일반 청약자 251만 주, 기관 투자자 553만 주가량 모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주조합 공모 총액은 약 9,215억 정도인데 공모가 하단 기준 직원 수는 1,264명이므로 1인당 약 7.2억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공모가가 최상단 55만 7천 원이면 8.8억인데 과연 이 금액에 모두 소화를 시킬지 의문입니다. 크래프톤의 유통 가능 물량을 살펴보면 전체 주식의 42.88%가 유통 가능한데 기존 주주의 물량이 공모가 상단 기준 무려 7.5조나 됩니다. 거기다 공모 주주의 물량도 적지 않아 4.4조 수준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행사 가격이 1,003원부터 19만원까지입니다. 이미 낮은 가격에 풀린 주식도 84만 주나 있습니다. 아직 146만 주가 남아있어 이 주식도 물량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 가능 금액은 공모가 상당 기준 약 12조나 됩니다. 기관 확약이 높더라도 기존 주주의 물량이 워낙 많아 소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이번 공모에는 외국계 증권사가 3곳이나 참여합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배정 주수가 무려 55%나 되는데요. 지난 SKIT 때 외국 증권사에서 확약 없이 매물 폭탄을 던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SKIT는 외국계 증권사 비율이 44%, 빅히트는 23%, SK바이오팜은 43.5%였습니다. 이번 공모에 외국계 증권사에 주어진 비중이 가장 높아 공모가가 높게 정해지면 이 또한 물량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현재 장외가는 59만 5천원입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SD바이오 센서의 예시를 보면 증권 신고서가 조정되지 않는 한 장외가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대했던 공모주이긴 한데 예상했던 공모가 밴드와 너무 차이가 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지난 SD바이오 센서 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분위기를 캐치하여 공모가를 조정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밀어붙일지 궁금해집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